자, 오늘 컨텐츠는 일단 우리는 의술하면 몇 가지가 생각이 나죠. 어떤 게 생각나요? 의술하면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의사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하잖아요. 뭐 나는 이제 의사가 됨에 따라서 뭐 선서를 합니다. 이러면서 무슨 선서 같은 걸 하잖아요. 맞아요. 히포크라테스예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사람 이름인데요. 히포크라테스의 생애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는 한데 아직 그게 정확한 것도 아니고 대충 보면요. 코스라는 섬에서 태어나서 뭐 소아시아, 그리스, 이집트 이런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학식을 쌓고 나중에는 이제 환자들을 고쳐서 명의가 된 사람인데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히포크라테스는 전설 속의 명의라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사람의 자손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호르메스의 서사시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 이 전설 속의 인물 아스클레피오스는 당대 최고의 의사로 명성을 쌓았어요. 후대에 가서는 아폴론의 아들이며 의술의 신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들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뭐 아폴론의 아들, 뭐 의술의 신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좀 의심스러운데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이 히포크라테스도 좀 의문이 들죠. 정말 히포크라테스가 아스클레피오스의 자손이 맞는 걸까? 자, 그래서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후손이라는 주장은 딱히 근거는 없는데 아무튼 명의의 후손이라는 그냥 그런 전설 정도만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폴론의 아들이며 의술의 신이라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아스클레피오스는요, 아폴론이 공주 코로니스와 사랑을 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 코로니스는 절세 미녀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폴론이 이 코로니스한테 훅 가가지고 사랑을 막 속삭이면서 둘이 막 사귀었는데 아폴론이 아무래도 신이다 보니까 자기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이 코로니스 옆에 붙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사랑의 증표 정도로 은색 까마귀를 애완동물 삼아서 전용으로 내려줍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언제든지 까마귀가 자기한테 전해줄 거라면서 은색 까마귀를 줬어요. 까마귀는 진짜로 천상계와 인간계를 오가면서 아폴론과 코로니스의 모든 이야기를 보고를 해줬는데 하루는 이 코로니스가 한 남자랑 친하게 이야기를 속닥속닥 주고받는 것을 보고 자세한 사정도 알아보지 않은 채 막 아폴론한테 날아가가지고 아폴론님 코로니스가 바람피고 있어요. 코로니스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걸 내가 봤어요. 라고 일러바치고 합니다. 외로움을 못 이긴 코로니스가 진짜로 바람을 피웠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냥 남자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까마귀가 이간질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분노한 아폴로는 까마귀의 말만 듣고 코로니스한테 활을 쏴서 탕 죽여버립니다. 당시 임신을 했던 코로니스는 죽어가면서 하다못해 내 뱃속에 있는 당신의 아이만이라도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헉 하고 죽어버렸어요. 코로니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제서야 까마귀의 말을 듣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걸 깨달은 아폴로는 크게 후회를 하면서 너무 화가 나서 순식간에 자기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그 이야기를 했던 이 비싼 까마귀를 막 뭐라고 하면서 넌 이제 은색 털을 가질 자격이 없어. 넌 이제 까맣게만 살아. 하면서 그때부터 까마귀의 털을 은빛에서 까만색으로 바꿔버렸고 더 이상 입을 놀리지 못하도록 인간의 말을 할 수 없도록 바꿔서 까마귀를 하늘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별자리가 되어 까마귀 자리가 되었다는 이야기. 남탓 쩔죠. 활은 자기가 쏴놓고 뭐 그냥 이야기만 전해준 까마귀한테 난리를 피웠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를 들은 아폴로는 크게 후회를 하고 화장 준비를 하고 있던 코로니스의 시체에 다가가 배를 갈라서 아이를 꺼냅니다.
이 꺼낸 아이를 켄타우로스족의 현자 케이론에게 맡겨버렸어요. 케이론은 거의 고아원이에요. 뭐 거의 타가소 수준입니다. 뭐만 하면 신이 저질러 놓고 나는 못 키우겠으니까 대신 키워줘 라고 하면서 전부 다 케이론한테 맡겨버리고 자기는 나 몰라라 해요. 엄마 없는 모든 영웅을 키워낸 이 대현자 케이론님은 아스클레피오스를 또 대단하게 키워냈습니다. 아빠 혈통이, 아빠가 또 의술의 신이잖아요, 아폴론이. 그러다 보니까 그 혈통 덕분인지 이 아스클레피오스는 엄청나게 이름난 명의가 됩니다. 의사가 된 아스클레피오스는 환자를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뱀 한 마리가 스슥 하면서 방으로 샥 들어온 거야. 그래서 너무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놀라서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쾅 하고 내리 찍어서 뱀 머리를 찍어 죽여버립니다. 뱀은 그 자리에서 깨꼬닥하고 찍사했겠죠. 그런데 잠시 후에 다른 뱀 한 마리가 나타나서 약초를 이렇게 물고 온 거예요. 약초를 물고 오더니 죽은 뱀 입에다가 그 약초를 탁 넣어주니까 죽었던 뱀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 광경을 본 아스클레피오스는 이 약초를 알아내서 똑같이 이 약초를 캐와서 자기가 치료하던 환자한테 먹였는데 죽어가던 환자가 살아난 거예요. 엄청난 발견을 한 거야. 이 사건 이후 아스클레피오스는 뱀이 휘감긴 지팡이를 자신의 상징으로 삼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약초를 들고 다니면서 항상 자기가 환자를 치료할 때마다 자기가 안 될 것 같으면 이 약초를 먹여서 다 살려냈습니다. 당연히 환자와 인간들 사이에서는 명의로 이름이 났고, 이 명성을 들은 아르테미스가 죽어가는 사람을 한 명 데려옵니다. 이름은 히폴리토스예요. 이 아르테미스가 히폴리토스를 데려와서 살려내. 네? 살려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약초를 꺼내서 이 히폴리토스를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히폴리토스가 왜 죽었냐면, 히폴리토스는 테세우스랑 히폴리테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이 히폴리토스가 아르테미스 여신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해서 독신으로 살았는데, 아프로디테 여신이 사랑의 멋짐을 모르는 당신이 불쌍해 라고 하면서 분노해서 아들인 에로스를 불러다가 히폴리토스의 계모한테 사랑의 화살을 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계모가 자기의 의붓 아들을 보고 눈에서 하트가 뿅뿅뿅뿅뿅뿅 나오면서 어머 너무 멋있어, 히폴리토스 나랑 결혼하자 로 만든 거예요. 하지만 히폴리토스가 사랑을 받아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히폴리토스 때문에 나는 죽습니다 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해버렸어요. 이 유서를 본 테세우스가, 아니 어떻게 내 아들이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죽일 수 있는가 라고 분노하면서 포세이돈한테 자기 아들을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포세이돈은 파도를 꽁 하고 쳐가지고 소를 만들어서 마차를 몰고 있던 히폴리토스한테 보내서 마차를 전복시켜서 죽여버렸어요. 막장이죠. 이것을 본 아르테미스가 결백을 밝혀주면서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다시 데려가서 이 히폴리토스를 살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화가 난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하데스예요. 저승의 신인 하데스는 죽은 사람을 전부 다 관장해야 되는데, 죽어서 이제 뭐 스틱스강을 건너오면 얘가 또 막 약초를 꺼내가지고 막 다 살려 죽는 거예요. 짜증나죠. 혼란을 만들어 오니까 이 하데스가 제우스한테 찾아갑니다. 제우스한테 찾아가서 아스클레피오스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라면서 탄원을 했고, 하데스의 탄원을 받아들인 제우스는 질서를 어지럽힌 죄를 물어서 아스클레피오스를 번개로 꽁 때려서 죽여버립니다. 아빠가 엄마를 활로 쏴서 죽여버렸고요. 작은 할아버지는 조카 손자를 자기 업장 깽판 친다면서 할아버지한테 일렀고요. 할아버지는 자기 손자를 죽이는 콩가루 집안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그냥 죽여버린 것에 분노한 아폴로는 제우스한테 직접 화를 낼 수는 없으니까 그 번개를 만든 키클롭스를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제우스는 자기 번개를 만들어준 키클롭스를 그냥 죽여버릴 수 없어서 제우스가 또 키클롭스를 살려요. 그리고 이제 아폴론을 또 달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의술의 신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폴론을 우쭈쭈 달랬고, 그때부터 이 아스클레피오스는 하늘로 올라가서 뱀 주인 별자리가 됩니다. 아무튼 이 아스클레피오스는 죽어서 신이 된 후에 당연히 신이 됐으니까 신전이 만들어졌겠죠. 이 신전은 병원으로 이용이 됐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그 신전에 가가지고 병이 낫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다가 잠들면 꿈에 아스클레피오스가 뿅 하고 나타나서 네, 너를 치료하리라 라고 하면서 다 꿈에 나타나면 그 병이 완치가 되었다는 전설도 있어요. 근데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은 항상 도심이 아니라 외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요양원 같은 느낌이 아니었을까. 요양원에 와서 그냥 쉬고 가면 병이 나았던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러한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의 후손이라고 전해지는 사람이 바로 히포크라테스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윤리적 지침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맨 처음 버전은요, 지금이랑 조금 달랐어요.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첫 버전은 나는 의술을 주관하는 아폴론과 아스클레피오스와 히기에이아와 파나게이아를 포함한 모든 남신과 여신의 이름으로 나의 능력과 판단하에 따라 이 성서와 계약을 이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나는 이 의술을 가르쳐준 스승을 부모처럼 여기고 나의 삶과 스승을 함께하여 그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나와 나누며 그의 자손들을 나의 형제로 여겨 그들이 의술을 배우기를 원하면 나의 보수나 계약 없이 그들에게 의술을 가르칠 것이며 나의 아들들이나 스승의 아들들 그리고 의료 간습에 따라 선서하고 계약한 학생들에게만 교범과 강의의 모든 가르침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전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뭐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비슷한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간소화됐어요. 근데 이 맨 첫 구절에 나오는 이 첫 줄에 나오는 나는 아폴론과 아스클레피오스와 히기에이아와 파나게이아를 포함한 모든 남신과 여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히기에이아와 뭐 아까 나왔던 파나게이아 같은 경우는 아스클레피오스의 딸이에요. 아스클레피오스는 딸과 아들들이 있었는데 요 아들들과 딸들이 모두 여자는 간호사가 됐고 아들은 의사가 됐어요.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막내딸 히기에이아는 위생을 뜻하고요. 파나게이아는 뭐 치유 이런 식으로 만병통치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 의술의 신이며 가족들이 모두 신이 된 경우죠. 만병통치의 신, 치유의 신, 뭐 위생의 신 이런 식으로 가족들이 모두 신급이 됐는데, 때문에 요 아스클레피오스가 들고 있는 요 지팡이 있죠? 뱀이 이렇게 지팡이를 휘감고 있는 요게 바로 의료와 관련된 모든 협회나 그런 곳에서 사용하는 상징, 로고가 된 거거든요. 의료와 관련된 모든 곳에 쓰이게 됐는데,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뱀이 휘감고 있는 로고는 현재와 달랐어요. 요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대한의사협회 로고예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거는 뭐 의사협회에도 쓰이고 뭐 구급차에도 쓰이고 기타 등등 의료와 관련된 모든 곳에 이 문양이 쓰입니다. 이 뱀이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휘감고 있고요. 날개가 이렇게 달렸죠. 사실 이게요, 옛날에 미국이 쓰던 걸 그대로 차용해서 쓴 거거든요. 이게 미 육군 의무병 마크예요. 요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쓴 거예요. 그런데 사실 잘못된 거야. 이 지팡이는요,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가 아니라 헤르메스의 지팡이에요. 카오케두스라는 겁니다. 헤르메스는 전령, 심부름꾼, 도둑, 사기꾼, 여행자 등을 수호하는 신이에요. 전령의 신입니다. 특히나 이 헤르메스는 올림포스, 저세상, 저승, 아스가르드 등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경계를 넘나드는 신이기 때문에
저승사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안락사시키겠다는 의미 뭐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아주 늦게 대한의사협회가 알아서 지금은 이 로고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요렇게 60년 동안 이 로고를 쓰고 있었거든요. 요거 때문이에요. 다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처음 잘못 쓴 거예요. 미 육군 의무병 마크를 카우케두스로 잘못 설정을 하면서 우리나라로 그대로 넘어온 겁니다. 다시 의사의 선조로 돌아와서 이 히포크라테스의 생애는 정확하게 몰라도 여러분들 그래도 히포크라테스 선서 정도는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선서가 아주 뭐 보기 좋고 듣기 편한 그런 선서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히포크라테스가 지은 건지도 불분명합니다. 오히려 몇몇 대목에서는 히포크라테스의 사상과 좀 반대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나중에 사람들이 이거를 지은 거다, 고친 거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이 히포크라테스 명칭도 나중에는 아예 바뀌어 버렸어요. 전설에 따르면 이 히포크라테스는 코스 섬을 떠나서 뭐 테살리아로 넘어갔고 여기서 의사활동을 하면서 명성을 얻었고 명성이 아주 대단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군주가 와서 그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히포크라테스가 적국인 페르시아에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페르시아인을 질병에서 구한다는 건 부당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명성이 더 높아졌다고 하는데, 요즘 시대로 생각하면 조금 뭔가 의상가 싶기도 하죠. 너무 적국의 병사는 생명이 아닌 건가 싶고, 아무튼 이 히포크라테스 관련된 이야기가 꽤 많은데 이런 묘비명도 있어요. 히포크라테스 묘비명인데 이것도 실제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태양신 아폴론의 불멸의 후손 코스 사람의 후예 테살리아의 사람 히포크라테스가 누워있노라. 그는 건강으로 무장하고 질병을 물리쳐 무수한 승리를 거두었으며 우연이 아니라 과학으로 커다란 명예를 안았노라 라고 적혀있다고 해요. 여기에 또 아폴론의 불멸의 후손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히포크라테스가 유명한 이유는 꽤 여러 가지인데, 히포크라테스가 저술한 저서가 굉장히 많아요. 60편 정도의 논문을 저술했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 거의 의술의 기본으로 이 히포크라테스 논문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지금 보면 틀린 게 굉장히 많아요. 물론 틀린 게 많지만 전설 같은 존재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자, 그리고 또 히포크라테스가 한 이야기 중에 유명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 들어봤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라는 이야기. 이거를 히포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예술은 예술이 아니라 기술을 잘못 해석한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은 예술이고 기술이고 다 따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예술과 기술을 같이 아트로 불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하러 히포크라테스가 뭐 예술의 아름다움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라는 해석이 좀 더 어울리는데, 원문을 해석을 하면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 기회는 흘러간다, 실험은 위험하고 결정은 어렵다, 의사는 자신이 보기에 올바른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환자와 조수와 외적 요인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잘려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로 넘어간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연세대에서 졸업생들이 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낭독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제네바 선언으로 바뀌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유대인 학살을 하면서 일부 의사들의 죄를 반성하는 의미로 인종과 계급 등의 차별을 없앤 평등을 포함한 개정으로 바뀌었고, 이게 한 4번 정도 바뀌었다고 해요. 제네바 선언은 엄청 간단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에 걸 다 빼고 나는 의협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선서하노라. 나의 은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라는 식으로 쭉쭉쭉쭉쭉쭉쭉 몇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싹 짧게 바뀌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늘 컨텐츠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